시민의 법률 길라잡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2017년 5월 22일 법률신문 이면에 나온 판례인데요. 일단 이 기사의 제목부터 먼저 볼까요? 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기존 판례가 바뀐 건데요. 기존 판례는 신탁자가 내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번 판례로 이러한 경우에 수탁자가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경기 성남에 살고 있는 최 씨가 상가 6채를 구입을 하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 원 정도 대출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대출의 조건이 이 최 씨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을 먼저 저축은행이 가져가는 우선 수익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매매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최 씨가 돈을 못 갚게 되자 저축은행이 그냥 45억 원에 이 상가를 이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와 저축은행 간의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이 되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데, 근데 세무서가 이 상가 건물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2억 4천만 원 정도를 신탁자인 이 최 씨에게 부과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판례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이런 신탁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었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 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또한 세금 계산서의 발급 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과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기존의 판례를 바꿨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이제 거래의 단계별로 생기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세금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자가 세금을 받아서 이제 납부를 하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거래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간접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소비세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단계마다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기존의 판례는 그 부가가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판례는 이러한 거래 단계에서 명확하게 그 다음에 거래로 외형에 나타나는 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바꿔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부과기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결국 신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고 아마 수탁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이렇게 신탁회사가 어떤 그 물건을 팔거나 할 때, 기존에는 그 신탁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신탁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이 일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